저는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지리는 걸 이해합니다. 강의실을 이동할 때마다 수십 킬로를 걸어야 하는데 걷는 와중에 화장실이 급하다면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투포인트 캠퍼스에 오줌 지리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2병에 흑화된 학생은 자신만의 변신 동작을 가지고 있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봉인을 풀 수 있어요. 그들은 보통 겜돌이와 친하며 조용한 유형의 학생과 두루두루 친한 편입니다. 대신 쉴 새 없이 말하고 개그치고 싶어 안달난 광대 학생은 극혐하고요. 분위기 메이커이자 다른 사람을 웃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학생을 여기선 광대 타입 학생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친구가 자든 말든 자신의 개그 본능을 해소해야 직성이 풀리며, 친구들은 그들이 온다 싶으면 빠르게 자는 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귀신같이 일어나죠.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특징인 학생들이 친구들과 하이파이브 하거나 담소 나누는 걸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광대끼리도 친하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한 광대 학생의 광적인 개그 본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고개 접고 자빠져 자다가 수업이 끝나면 일어나서 춤춰요. 그걸 본 강사는 크게 한 방 먹고요. 이제 방과후 내내 볼일 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화장실 갈 것 같지만 보는 사람 불안하게 빈 강의실에 들어가요. 갑자기 예습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그 쳤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줌 마려운 척 하면서요. 사회체계에 반항하는 반항아들은 그냥 이상한 놈들이에요. 게임하는 여학생 옆에서 훈수 두다 반응 없으면 쓰레기통 뒤져 분리수거합니다. 아무 특징 없는 학생들은 그나마 평범해요. 벽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투포인트 캠퍼스에선 효율을 위해 몸값 비싼 교수를 고용하지 않고 강사만 고용합니다. 즉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강사들은 해고당할 때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냐고 물으며 좁아 터진 휴게실에서 수돗물을 먹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피곤에 치든 강사들을 돕기 위해 휴게실을 꾸미고 강사를 더 뽑아 쉴 시간을 보장해주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냥 월급을 올려주면 다 해결돼요. 제가 처음으로 설계한 대학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복지시설은 만들지 않고 공간 최소화, 학생들의 동선 최소화, 이를 위해 기숙사를 반드시 화장실을 거치게 만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화장실 들리게 만든 거죠. 할 일 없이 식당 가서 시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당을 없애고 바나나 과자 자판기와 탄산음료 자판기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으로 학생이 살기 위해 해야 하는 3가지 동작, 잠, 밥, 똥, 모두 10걸음 안에서 해결됐어요. 수업 중에 자는 학생과 안 씻어서 냄새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낙제를 막기 위한 도서관은 만들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교 모임 장소로 쓰였지만 전공 수업보다 성적 향상에 도움됐어요. 저는 강의실보다 도서관을 크게 만들었는데 수면 부족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최소화시킨 덕분에 졸업학생의 성취도는 우수했어요. 낙제 1명, 평균 성적 75%.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친구들은 이제 유튜버가 될 겁니다. 한 번은 잘못된 좌석 배치로 칠판을 등지게 됐지만 어쨌든 수업은 시작되며 동시에 자빠져 자는 학생을 봤어요. 불공평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잠만 자도 성장하는데 학교 건물은 재정이 바닥이라 이런 강의실을 유지해야 되다니요. 이번엔 돈 벌 생각으로 대학 만들었습니다. 먼저 세금 회피, 금융사기를 가르치는 날강도 학과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듣는 학생들이 전부 금수저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방 하나에 학생들 몰아넣고 숨은 쉴 수 있게 꽂 하나 놓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에 과일 주스와 라면 가게를 설치, 게임기 설치, 자판기 설치, 학생들 주머니 털 기계는 다 설치했어요. 근데 게임기는 한 판에 1달러를 벌었고 게임 기계들은 학생들 기분만 좋게 만들 뿐이지 큰 돈을 벌어다 주진 않았습니다. 학생 휴게실에 오락실을 채워 넣어도 수익은 미미하니까 혹시나 게임장 운영할 생각은 접는 게 좋아요. 하루는 학생의 성적 레벨이 오를 때 200달러 수익이 생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개인 가해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학생들이 잠만 자는 강의실을 전부 팔아버리고 가회방 7개 설치했습니다. 가외 시스템은 나름 훌륭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 레벨에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강사 7명 고용으로 지출만 커졌습니다. 이번엔 강의실을 크게 만들고 실습실 투자에 공들였어요. 그리고 다 팔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수업은 돈이 안 됩니다. 강사들 다 해고하고 강의실 유지보수 스텝도 다 해고했어요. 이제 진짜 돈을 벌어볼 차례입니다. 강사와 강의실은 없어도 등록금은 올릴 수 있잖아요. 등록금을 최대치로 올려서 한 방에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파티를 계획하는 거죠. 학생들이 교실이 보이지 않아 이상함을 느낄 때 파티로 혼을 빼놓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린 수업을 안 하는지 의심하는 똑똑한 학생에게 레이저를 쏘고 술을 먹여 바보로 만들어야 해요. 24시간 술집을 열어 24시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며 밤에는 가수를 섭외해 정신없이 하루를 낭비하게 합니다. 가수 섭외하고 맨날 파티 열면
그러면 돈 많이 들지 않냐고요? 수익이 2배가 됐습니다. 낙제생도 2배가 됐고요. 낙제생은 자퇴하지 않고 어쨌든 2년 꽉 채워 등록금 냈으니 뭐 그걸로 된 겁니다. 추가 수입으로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돈통이 입학하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짜투리 수익을 냈던 건 음식점으로 강의실 건물과 기숙사 건물 사이에 있는 푸드코트입니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강의실 건물로 갈 때 무조건 이 음식점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본능적으로 음식 사 먹게 만들었어요. 사실 생존하기 위해 여기서 사 먹어야 하긴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간식 자판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학생들 배부르게 만드는 자판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을 쫄쫄 굶겨서 비싼 음식만 사 먹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학생들을 빨리 배고프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먼저 기숙사 전용 건물을 만들고 멀리 떨어진 곳에 수업 전용 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웨이팅 라인을 설치. 이제 학생들은 수업 듣기 위해 좀 많이 걸어야 하고 칼로리 소모도 많아져요. 게다가 지각할 것 같으면 뛰어야 하기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고파질 겁니다. 여기 음식점을 지나면서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수업 끝나자마자 라면 먹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 사업 모델은 성공적이고 깨끗하게 학생들 주머니 터는 방법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수익 모델은 대충 큰 방 안에 학생들을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열기를 설치해요. 방열기를 설치하면 방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적당히 많이 설치해서 시원한 곳 없이 적당히 쪄죽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할 텐데 얘네들이 심심해서 전화통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달궈진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면 전교생이 음료수를 뽑아 먹기 위해 줄을 설 거예요. 사막에서 탄산음료를 먹는 기쁨이랄까요? 이 프로토타입 수익 모델은 철저히 개량한 후 저희 모든 대학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저것 돈 벌기 귀찮다 싶으면 치트성 샌드박스 모드로 플레이하면 되고 그 치트도 재미없다고 말하신다면 고고학을 가르치세요. 강의실을 대충 만든 뒤 캠퍼스 부지의 절반을 화석 발굴로 지정만 하면 끝납니다. 잔디를 갈아엎은 이곳이 바로 돈 버는 장소가 되는 거죠.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돌아다니면서 흙을 파기 시작할 거예요. 넓은 발굴지를 돌아다니며 UFO, 유물, 보물 등을 캐냅니다. 말이 고고학이지 도굴꾼 수업인 건 확실해요. 일일이 클릭해서 유물을 팔아도 되며 학기가 끝날 때 모든 보물들이 자동으로 팔리게 기다려도 됩니다. 첫 학기가 끝나고 100만 달러가 들어왔네요. 대규모 유물 발굴 수업은 최고 난이도 설정에서도 한 번에 떼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고학 학생들은 이대로 방치해서 돈 벌게 하고 저는 음악 전공과 컴퓨터 전공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99%가 남학생인 컴퓨터 전공, 99%가 여학생인 음악 전공. 이 두 전공의 학생들을 서로 이어주고 싶었어요. 내 속이 여친 사귀고 싶다, 남친 사귀고 싶다로 가득 찬 대학생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남녀가 강제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상상합니다. 화장실. 기숙사의 모든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공대생과 음대생이 강제로 만날 그 약속의 장소 화장실을 캠퍼스 정중앙에 만들었어요. 캠퍼스 유일한 샤워실도 여기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동선을 중앙 집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의도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손 씻으며 데이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 앞에 마련된 식당에서 남녀가 우연히 어깨 부딪히며 인사하길 바랬어요. 가볍게 이름 정도 교환하기 위한 의자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핑크 벤치도 준비했습니다. 고급 의자의 첫 커플은 아쉽게도 고고학과 학생들이었어요. 에이, 가서 돈이나 벌지. 드디어 첫 공대생 음대생 커플입니다. 어디서 몰래 만났는지 이미 그들은 썸의 단계를 지나쳤고 커플을 상징하는 의자에 앉았어요. 음대생 1학년 세레베스 양과 공대생 1학년 젠키스 군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의자만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커플을 기대한 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술과 음악을 통해 더 자주 툭툭 치게 된 학생들은 새로 개장한 공원의 힘을 받아 빠르게 커플이 됐어요. 강제로 만날 수밖에 없는 화장실 앞 공원은 캠퍼스를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돈 벌어야지. 투포인트 캠퍼스에는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면 마법대학을 운영해보시고 도망치는 방법만 배우는 스파이학과, 물약 먹고 스스로 임상실험하는 유사과학 전공, 가상현실이 아니라 일상을 배우는 일상현실 전공, 5명 협동 팀플 요리로 거대 조리도구를 사용한 뒤 거대한 피자를 만드는 요리학과, 로봇 춤을 추며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 갑옷 입고 창 결투 벌리는 기사도 전공,
예사 문제로 말의 다리는 두 개뿐입니다. 자기 발이죠. 투포인트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며 돈 벌고 연애시키고 대학교를 멋지게 경영해보세요. 여러분이 못해봤던 대학 이벤트를 여기서 즐겨보시고 전염병으로 대학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모니터로 공부하다 졸업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